경험하고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다리가 이뻐질 수 있느냐. 별로 빠져있는 게 없어요. 올바르게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리 이뻐지려면. 신발 선택. 그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있다. 자꾸 생각이 나네. 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현재입니다. 다리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 되게 짧다. 예쁜 다리. 예쁜 다리. 어떤 다리가 예쁜 다리예요? 참,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예쁜 다리를 찾아보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곰곰이 왜 그런가 봤더니 예쁜 다리의 가장 큰 원인은 길어야 돼요. 다리가 일단 길어야 되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곧아야 돼요. 근데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좀 길이가 좀 그렇게 길지가 않고 곧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체구가 좀 작잖아요. 엄마의 자궁도 작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애들이 이렇게 놓여있는 포지션이 룸이 넓지가 않아서 편하지가 않아요. 눌려있다 그럴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안짱 오다리가 들어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똑바로 서보고 발을 일자로 딱 놔봐요. 전신거울 앞에서. 그랬을 때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든다리예요. 근데 휘신 분들은 무릎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발은 똑바른데 무릎뼈는 이렇게 가 있어요. 톨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돌아간 거거든요. 뼈는 자극을 받으면 두꺼워져요.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뼈가 얇게 크는 게 아니라 이게 외력을 받다 보니까 더 이게 다이아메트가 넓어지는 거죠. 일단 뼈가 두꺼웠다 보니 다리도 두꺼울 수밖에 없고 근육도 두꺼울 수밖에 없고, 원장님 제가 지방형인가요? 근육형인가요? 이렇게 와요. 당신은 뼈형이야! 이렇게. 너무 죄송스러우면 이 뼈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딸내미를 낳으시면 바로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어렸을 때 잡을 수 있어요. 토들러. 우리가 이제 4세? 그때 보면 알아요? 네, 그때 보면 알아요. 대략 알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W자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절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벌써 축이 들어간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면 이제 비극의 시작.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가 예뻐지고 싶은데 네. 이 뼈가 입이 그래서 다 커가지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보행 습관이라도 일단 고치는 게 좋아요. 일자로 걷는 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는 분들은 약간 팔짱으로 마시는 게 좋아요. 걸을 때 이 축을 좀 약간 돌려주는 거지. 근데 뽀는 안 나. 쉽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대면서 건달처럼 걸으면 팔자걸음이 돼요. 이렇게 덜렁덜렁. 왜냐면 발목에 힘을 빼고 걸어야 종아리 근육이 안 발달해요. 이 손목이잖아요, 이게. 이 손목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팔꿈치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발이라고 할게요. 종아리가 많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지겠어요? 발목.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빼고 걸으면 당연히 종아리에 힘을 빼고 걷는 거예요. 그럼 무릎에 힘을 이용해서 걸어요. 허벅지를 이용해야 돼요. 기모노 입은 일본 여성들처럼 걸으면 발목에 힘이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힘을 주면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걸으면 종아리가 발달해요. 그냥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걸으시면 돼요. 약간 몸을 약간 기울어져야 돼요.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나가는 이 힘 때문에 저절로 이게 나가요. 근데 막 이렇게 걷게 되면 우리 몸을 막 써야 되거든요. 앉아서 만약 일을 하시고 우리 사무실만 이게 다리가 많이 붓잖아요. 이거 내버려 두면 이게 다 또 셀룰라이트가 될 수가 있고 다리가 뻑뻑하고 부어요. 수시로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 털어주는 게 싫으면 발목만 까딱까딱, 힘도 줄 필요 없어요. 까딱까딱 인사만 이렇게 세게 막 하잖아요. 그럼 여기 두꺼워져요. 복 나간다는. 복 나가도 돼요. 자꾸 자주 정체된 상태에서 있지 않고 자주 움직여 주셔야 거기에 있는 정맥혈들이 착착 올라올 수 있어서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앉아서 일하실 때 이 팔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대체의학에서는 기를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원래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를 하는 동시에 좀 빨리 해봐요. 더 세게. 많이. 약간 숨차요. 심장 재활에서 얘기하는 건데 상체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 부담이 많아지고 순식간에 심장이 일을 해요.
또 심박수가 빨라지겠죠. 짠과 땡겨짐이 이제 좋아지니까 밑에 있는 피들이 좀 잘 올라오지. 운동 힘들잖아요. 좀 보기는 그래요. 팔은 안 두꺼워집니다. 이게 가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발 선택. 이게 되게 중요해요. 1번 하이힐, 2번 납작한 신발, 세 번째 약간 굽이 있는 뒤가 한 3에서 5cm짜리 신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종아리를 가장 덜 발달시킬까요? 뒷굽이 좀 있는 신발이 종아리 근육을 제일 자극을 안 해요. 오히려 낮은 신발이 진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신발 선택이 약간 굽이 있는 신발. 이것도 있다. 왜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다 어디로 갈까요? 뭐 땀으로 나오고 피부 수분도 하겠지만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앉아서 일하다 보면 다 어디로 가요? 다리로 가요. 다리 부어요. 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적당한 수분 섭취?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 다리가 덜 볶게 하려면. 목마르면 드세요. 물을 먹고 싶으면 먹자. 내 몸에서 원하는 거니까. 그거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